대장님 키로도 평균 키로도 황금알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16일 날 제주 표선 쪽에 있는 하래조생 비가린 무가온 재배 밀감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잎은 크고 과실은 붙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얘가 11월 달부터 붙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먹어야 될 탄수화물과 온도 비례가 안 맞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수분이 39%면 위에는 말란 것 때문에 뿌리에는 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가 1.7, 온도 22도. 그러면 지금 실내 온도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들어서 온도 내려가구나. 최근에 들어서 며칠 전부터 온도를 올렸지, 그전에는 우리가 실내 온도를 낮췄다. 일반 팽 온도에. 그럼 여기에 보면 이 큰 것도 약간 이 안이 붓었어요. 큰 놈들도. 요 놈들도 붓었고, 요 놈들도 까면, 쪼개면 안이 비었다. 요렇게 우리가 밀감들이 중간에 뻥 뜬 것들은 우리가 붓었다 그러고 껍질이 두껍다는 아직 더 클 수 있는 환경에서 잎이 영양 생산을 잘못해서 일어났다. 이 말은 주간 온도를 우리가 제주에서 재배하는 매뉴얼이 낮다. 주간 온도를 높이면 붓은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님 요 산도가 몇 나오죠? 제일 높은 건 1.78. 1.78. 안 나온 거는 1.02. 1.0. 그럼 당도는 몇 프로씩 나오죠? 13에서 14. 앞으로 당이 한 2도 이상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환경이 나빴다가 지금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잎을 본 것 중에 두꺼우면서 너무 노르다. 그리고 오므려져 있다. 그럼 영양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 싱싱한 잎도 역시 오므려져 있고 약간 노르다. 가리 요소 2포에 가리 1포 양을 간주를 했다는데 우리 여기 몇 평이죠, 평수가? 1000평. 가리가 지금 과중이 된 것 같고 온도가 낮은 것 같고 심줄이 노르다. 가리가 많다. 이 펴진 잎은 과실이 안 달린 거고 과실이 달린데 오므려진다. 큰 과일은 더 공간이 뜬다. 붓금의 원인은 영양 생산이 부족해서 과실로 전이되는 영양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온도라든지 여기에서 수분이 38%의 온도가 이 시가 1.8의 온도 값이 1.4로 14도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소 이동이 9도 이상, 인산이 이동이 16도 이상. 그럼 지온에서는 14도 같으면 인산이 이동을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쁘다. 그래서 잎이 노르다는 거는 영양 이동을 못해서 관계도 있고, 가리가 많아서 관계도 있고, 온도가 낮아서 잎이 영양 이동 못하고. 그래서 여본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침 온도는 몇 도 잡죠? 아침 온도 그냥 계획이 올라가는 것만 25도로 해놨어요, 어저께. 그러면 우리가 가온을 안 하기 때문에 열고 닫히는 게 25도지 아침 온도는 뭐 영상 뭐 3도 2도 뭐 2도, 3도. 예, 영상 얼음은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주간 온도를 올리면 지온이 올라가서 나온도가 올라가기도 한다. 그럼 지금 며칠 됐지만은 얘를 붓공구를 막아내고 당까지 올리기 가능은 하겠다. 수확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수확 기간까지 약 며칠 남았죠? 꽉 차까지 한 달. 한 달. 가능합니다. 100평당 골드 칼라 1리터 관주, 설탕 3kg, 요소 지금 상태로라면 5kg 정도 줘도 되겠어요. 100평당 요소 5kg 관주.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을 한 2번 정도 해주자. 그리고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지상부에서 연면 시비를 해주고 맹물 시비를 하자. 맹물을 뿌려서 온도를 올려서 대사작용을 일으켜서 잎을 펴자. 오므려져 있는 걸 요렇게 오므려들은 걸 펴자. 그러면 얘는 과실 무게도 늘어나고 여기 붙었던 거 중간에 알이 찬다는 거죠. 알이 비었다는 거는 과육에 생산되는 에너지, 잎에서 영양 이동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뿌리의 이씨가 낮으냐? 그리 낮진 않아요. 근데 더 공급을 조금 늘리고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열은 나무들이 온도가 낮으니까 더 대사작용에 힘이 부족해지니까 여름에 이래 장애를 입은 잎들이 다 노화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거는 관수에 가리를 쓰면 대사작용 빨라지나 잎이 두께가 많이 안 두꺼지고 과일은 붉은 빛을 나고 좋긴 하나 잎이 못 견딘다. 그 못 견디는 것 실내 나돈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돈도를 올리고 하면 요거는 잡을 수 있겠다. 충분히. 지금 온도를 나돈도로 올리도 당장 여기서 우리가 순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8도를 올린다고 여기 순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온도가 0도로 가기 때문에. 새벽 온도가 0도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낮 온도를 올리면 지온이 올라갑니다. 지온이 올라가면 영양 흡수가 가능하죠. 지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꿔주자. 그러면 이 과일이 정상적인 거를 붓금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 온도를 올리면. 이해됩니까? 예. 방법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씨값은 어제 봤을 때 보면 그걸 계산하는 것 같으면 이게 1.8이면 더 올려도 괜찮겠다. 그리고 온도값 올리고 이 씨값 올리고 연면 시비, 맹물 시비 자주 해주자.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지금 고온이 됐을 때 저녁에 물을 뿌리든지 오전에 뿌리든지 물을 뿌려서 영양 이동을 시켜서 과실에 영양을 더 많이 보내자. 맹물 시비를 꼭 해라.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면 시비하고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더 번 정도 연면 시비 해줘라. 연면 시비를. 그래서 물 뿌리는 양을 매일 뿌리는 것 같으면 3, 4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잎에 영양을 충분히 채워서 영양 이동 시켜서 과실을 당브릭스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여기 빈 공간에서 충분히 과일을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많이 열어서 해그리한 이 나무들은 올해 대과들이 참 잘생긴 것들이 많다. 그럼 500g 짜리를 만들어서 알을 꽉 채워가지고 이게 큰 밀감 브랜드로 더 맛있고 큰 밀감. 지금 요 쬐끄만한 거는 까먹다가 배고픈데 요거는 한 개만 해도 배불러. 그래서 풍미가 큰 것이 더 있는데 큰 것이 없는 이유는 굶어서 큰 것이 없다. 그러면 얘를 영양 공급을 더해서 더 알이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망감류도 아닌 것이 한라봉도 아닌 것이 정말 맛있는 거, 식감이 좋은 밀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과도 제 역할을 하는 대과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알을 꽉 채우면 더 클 거니까 무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올해 새로 신초라든지 이게는 더 영양이 많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맹물 시비를 하자. 맹물 시비는 아침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두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그 또한 오전이나 오후에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낮에 온도를 올리면 연면 시비나 맹물 시비는 오후에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식값 올리고 하면 얘는 지금 그래 나쁜 것이 아닌데 나쁜 척 해 있는 거는 우리가 온도 낮은데 질소량보다 가리가 늘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올해. 그리고 누적 가리양이 많다. 근데 나무를 보면 청태는 없습니다. 이게 온도 값이 낮아서 그렇지 청태는 없다.
그리고 안 열었다 그런 놈 큰 나무들 해그리 했는데 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럼 얘를 상품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청태는 뿌리에 쬐끔만 있고 없습니다. 그럼 안정화됐는데 순간적으로 가리 양을 늘려서 그렇다. 그러면 요 놈도 뿌리에 보면 청태가 뿌리 여기만 쬐끔 들어있어. 다른 데는 청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는 건강하게 일을 할 준비를 했는데 주인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 주인이 없는, 눈치 없는 거는 황금어농법 공부를 조금 작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주간 온도를 올리자, 낮추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얘는 충분하게 회복하고, 올해 여름 나무는 올해 좀 쉬고, 그리고 예비지를 둥거해서 이 나무처럼 좀 달리고, 이 많이 달린 나무들은 올해 안 달린 나무들은 올해 또 많이 착과하고 이렇게 안정화되면 되겠다. 황금어농법하고 좀 문제점이 생긴 게 올해 제일 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작년에 2024년도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됐죠. 네. 그 천장에 이게 이중 파이프는 있는데 여기 차광망만 걸었더라면 올해 더위는 좀 무난히 견디냈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죠. 차광망 어지간하면 해야 되겠죠. 땡빛을 내서라도 뭐 빛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올해 안 열은 나무들은 잎이 싱싱하고 참 좋다. 환경이 클 수 있겠다. 하여튼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살려낼 수 있겠다. 몇 프로까지? 85에서 한 90%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일부 이렇게 낙엽이 전대는 못 살리지만은 낙엽이 싱싱하게 누른 것까지는 살려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열고 안 열고 해도 톤수는 이제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톤수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긴 했죠, 올해는. 올게 늘었어요. 네. 그럼 올해 늘어났다면 올해 지금 안 열린 나무도 또 많잖아요. 거의 반반 보면 되죠, 매년. 아, 열었다 안 열었다가. 예. 그럼 앞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한 놈은 열고 한 놈은 안 열고 한 놈 열고 한 놈 안 열고 하여튼 그런 작전을 좀 펴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면 요 놈은 열리고 저 놈은 안 열고 하여튼 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 해법이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왕창 열어놓으면 이거는 열어가 이게 더위를 타는데 이 자리에 한 놈 건더 한 놈씩 했더라면 이게 더위 적게 타거든요. 그러면 요런 놈 사이에 요 놈이 있으면 요 더위 작게 타요. 요 놈 망창 열어 있어도 요런 놈 더위 작게 타거든요. 요 놈이 그늘 주니까 여기에서 수분을 많이 내뿜고 요 놈은 더위를 적게 탄다는 거죠. 많이 열어도. 그래서 지금 나쁜 곳에만 일부 봤는데 잘된 곳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거는 나무가 깨지도록 열었잖아요. 그런데 열었는데 잎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얘는 올해 이렇게 많이 열어도 올해 쪽 일부 또 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지병은 왜 생기냐면 여기 있는 도장지 때문에, 요 자리 도장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 그 새순에서 여백이 타고 내려갔다. 여백, 요런 도장지 있지 않습니까? 7월순 7월순에서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수지병이 생긴다. 그 도장지를 필요치 않은 도장지는 빨리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제거 안 하면 수지병을 일으킨다. 그럼 이식값이 낮을 때 수지병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마저도 더 잘해야 되겠다. 올해 한가물 놓고 몇 년 차죠? 4년 차. 올해 5년 차 들어가죠. 그 우리 한금어농법 했을 때 수확량과 그 경제적 소득은 좀 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라서 예. 모르겠어요. 하우스 짓고 처음부터 한국말 문법 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를 이게 원래 이런 거다 그런 거밖에 모른다. 더 그, 좋아지긴. 예. 다른 농가들이 보면 비해 가지고 우리 톤수 생산량이 많죠. 그죠? 평당 생산량 아니요, 그냥 저는 거의 적정한 것 같아요. 안정적 매년 평균화가 돼 있다. 딴 예. 데는 해갈이 심해가지고 예. 나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나오니까. 톤수가 매년 안정적으로 나온다.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죠.
그러게요. 예. 빚만 내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달려도 농가들이 부채가 는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한금을 농법 더 연구해. 이거는 진짜 많이 열었다. 이거는 크고도 크고.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열어도 올해도 어느 정도 열죠. 예, 상부에 많이 빈 쪽에 많이 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형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나무에서 적게 열은 거. 작년에 달리고 올해 또 달린 거예요. 아, 작년에 달리고. 제가 이렇게 된다 한 게 이거는 이제 안정화됐다는 거죠. 몇 나무들이 그렇죠. 안정화됐죠. 네. 많이 달려도 이제 그러니까 해마다 해결이 없이. 전쟁할 때 예비지를 많이 만들어 준 것들은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비지만 위에 상분에 좀 두면 늘어지면서 달리고 또 수시 회복하고 늘어지면서 달리고 그 회전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놈처럼 한 번에 왕창 달리면 안 되는 거고 예비지를 두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비지를 두는 게 더위도 적게 타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주고 앞으로는 이 대과 이거를 뭐 한라봉 이름 못 붙이더라도 제주 왕밀감을 해가지고 왕언니를 하든지 해가지고 당도 좋고 큰 과일을 앞으로 비싸게 파는 뭔가를 새로운 우리가 직매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왕언니. 왕언니. 왕밀감에 왕언니에다 뭐를 붙여서 왕봉이라든지 뭐를 붙여서 얘가 당도가 높고 알이 꽉 차면 비싸게 팔 수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예. 낮으니까 그렇죠. 꾸지만 않으면 택배 보내서 깨지지 않고 가면은 예. 다행이죠. 예.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붓고면 가다가 껍질이 쪼개지다가 펴지다 이러면서 터지죠. 운송 과정에서. 예. 예, 그렇죠. 그 앞으로 운송 과정에서 터지는 거는 뭐 뽁뽁이라든지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택배가 육지에서 많이 제주도에서 갔다가 육지에 갔다가 뭐 이래 하면서 유통 기간 때문에 또 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계란도 요즘은 택배로 보내죠. 딸기도 택배를 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밀감도 가격 대비 우리가 품질이 좋으면 택배 가능하다. 그죠? 뽁뽁이를 하든 뭘 하든 가능하다는 거죠. 하여튼 올해 그 연면 시비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뭐 2주에 한 번은 꼴로. 2주에 한 번이야. 예. 한 달에 8번. 아니요, 2번. 한 달에 2번? 네,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좀 깨어를 피웠구나. 2주에 한 번씩 하라고 하니까 정석대로 저는 한 건데. 겨울에는 추울 때는 2주에 한 번.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더 좋다. 그리고 봄에는 일주일에 한 번가 안 된다. 3, 4일에 한 번씩 해봐야 돼. 더 힘이 좋아진다. 봄에가 제일 중요하다. 2주에 한 번 하는 건 정석은 아니고 조금 부실했다. 제가 잘못 예, 받았습니다. 예, 제대로. 우리 맹장님들이 많이 한 분은 한 40분을 넘게 예쁜데, 그렇게, 횟수에 비례해가지고 나무의 그 반응을 일으킨다. 조금 부족했는데, 비록 이 시각도 올리고 해서 안정화는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야만이 활성화 되겠다. 요거는 상품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요런 나무는. 끄지만 안 하면 뭐 거의 100% 다막 크기도 괜찮고. 예. 안정적으로 요거는 많다는 거죠. 요런 한 나무에서는 소득이 많이 나온다, 그죠? 네. 근데 요거보다 더 짧은 자 품질이 나쁘죠. 조나무 같은 경우, 저건 짧고. 저건 너무 잘고. 그렇죠. 네. 요거는, 이 정도도 상품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너무 더워가지고 잘못된 나무, 맨나무에는 상품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죠? 네. 그러면, 요런 게 좀 큰과 대가, 요것만 상품 만들면 안정적이다, 그죠? 네네. 예, 그럼, 비료량 늘리고, 이 시각 올리고, 얘를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면 이것도 상품이 됩니다. 예, 그렇죠. 연면시비 횟수 조금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근데 전에보다는 잎이 많이 두꺼워지고 펴졌는데, 이것보다 더 두꺼워야 된다. 가리 비료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게 과한 것 같다. 화근인 것 같다. 됐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황금알 농법 잘해주셔서 매년 돈도 벌고, 이렇게 잘해주셔야 또 황금알 농법 대표도 먹고 살고, 제주도에서 같이 밥도 사 먹고 하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 된 것 같다. 예, 그렇게 감사하게 얘기입니다. 올해 터진 거는 몇 프로 터졌습니까? 쪼개진 거. 작년 대비 한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깨졌긴 했죠. 온도가 더워서. 더워서 조금 더 터진 것 같다. 올해는 여름에 아마 자가로 차광망 사다가 설치하는 거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안 터지겠다. 그렇게 그 차광망은 4월 중순에 씌워서 9월 말에 걷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는 뭐 90% 정도, 80, 90% 마음에 드는데 아직까지 20% 마음에 안 든다.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